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바로 파티클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파티클 폴더에 가서 오른쪽 버튼, 여기서는 언리얼 5에서는 언리얼 4와 다르게 기본 에셋 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레거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캐스케이드를 알아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캐스케이드를 아직까지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fx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타에서 자, 기타에 찾아봐야 돼요. 여기 있네요. 레거시. 나중에는 이제 삭제될 예정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나야가라로 넘어갔을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캐스케이드 시스템 하나 만들고요. 자, pt 언더바 파티클이니까요. 그냥 pt 언더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0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만드는 게 좋죠. 헷갈리지 않게. 자, 오픈해보면 이렇게 이미터가 방출되고 있고요. 일단 이름부터 바꿀게요. 얘는 볼트. 자, 좀 낯설죠?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낯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에디터 개인 설정 들어가서 자, 언어, 지역 언어, 자, 영어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꿔지죠? 리카이드 스폰 라이프타임. 이게 익숙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글이 더 편해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또 영어면 못 찾아요. 여기 있네요. 랭귀지. 한국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를 필수의 매터리얼 요 항목에 넣어주고요. 자, 이 항목에 넣어주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왜 이렇게 읽냐면 이 파티클에 쓰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empty 언더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이 머터리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사용 유즈드에 요렇게 체크가 됩니다. 파티클 스프라이트 사용됨. 이게 사용하기 전에는 체크가 안 돼. 이거 유즈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나야가라에 사용되면 여기가 체크가 되고요. 메쉬 파티클을 사용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간혹 언리얼 4의 예전 버전, 그러니까 최신 버전 말고요. 예전 버전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되는 버그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들어와서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최신 버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냐 따라서 얘가 그걸 체크를 해요. 왜냐면 어디에 썼냐 따라서 다 최적화를 거기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안 나오죠. 당연히 지금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스폰에서 자, 오른쪽 버튼 모두 펼치면서 내용을 보는 거죠. 속도 분포가 있는데 속도 스케일 다 0으로 합니다. 자, 이게 스폰 레이트 그리고 스폰 레이트 그 스케일도 00을 주고 밑으로 쭉 내려서 버스트가 있어요. 버스트는 한번 이렇게 뱉는 거예요. 파티클을. 버스트에 목록을 하나 추가해서 인덱스에 그 수를 하나만 올려주고요. 그리고 수명, 라이프타임이죠. 라이프타임을 0.5에서 1초로 하고 이니셜 스케일, 그러니까 처음 크기를, 초기 크기를 지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분포의 벡터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랜덤 값이에요. 랜덤 값. 최소와 최대 값이 있는데 줄일게요. 줄이고 160에 100. 이제 X축을 좀 길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크기를 주려면
required 필수에 가서 화면 정렬 있죠. 화면 정렬을 여기 스퀘어로 되어 있으면 정 사이즈로만 나오는 거예요. XY 사이즈가 정 사이즈. 여기서 렉탱글로 바꿔야 직사각 형태의 크기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속도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에 이제 색상을 주고 색상은 어디 있죠? 색상. 얘도 벡터 유니폼으로 줘서 랜덤 값으로 세게 줄게. 500, 100, 500. 밝은 푸른색이 돌도록 랜덤 값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이나믹 파라미터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파라미터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듈 세로 고침 한번 하고요. 모두 펼침. 네, 아직 적용이 안 됐네요. 자, 여기서 한번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자, 저장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데 굉장히 밝게 빛나죠. 다이나믹에서 오른쪽 버튼 모듈 세로 고침을, 여기 지금 파라미터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하면은 랜덤 볼트 티키니스 디스트, 여기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미터 4가 나오네요. 자, 제일 먼저 이 두께를 이제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두꺼워 보이거든요. 볼트 티크니스 기본값이 뭐랬죠? 기억을 되돌면서 우리가 0.005를 줬잖아요. 0.005를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자, 나왔는데 지금 왜곡이, 그러니까 플로우 맵이 너무 심해요. 그쵸? 디스트의 기본값을 좀 줄여줍니다. 디스트 기본값을 0.1 0.1은 이 정도고요. 이게 수명이 0.5에서 1초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지지직거리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드디어 커브 값을 줍니다. 움직이는 값을. 그래야 다이나믹의 의미가 있죠. 모두 펼침, 배열 2개 만들어서 시작 0에서는 0.1, 그리고 끝에서는 제일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0.2. 이 정도 주는 거죠. 0.3 주면 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0.25 줄까요?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에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숨긴 표시고 얘가 그래프 표시거든요. 얘를 누르면 커브 에디터에 에디터가 생기죠. 이렇게 내가 이 그린 커브 값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 가로 세로 이 맞춤을 누르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크기에 맞게 그래프가 0에서 1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4개의 다이내믹 파라미터가 있는데 우리 지금 만지는 걸 예를 들어서 디스트 커브 값을 줬잖아요. 디스트만 보려면 이렇게 불을 하나만 켜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끄면 되고요. 맞춤을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맞춰지고 0에서 1, 그리고 값은 0.1에서 0.25의 크기에 맞춰져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펙트의 레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이펙터가 얼만큼 잘하냐를 보는 게 이 타이밍과 그래프를 얼만큼 잘 그리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펙트를 잘 하려면, 자, 타이밍하고 이 그래프의 부드러움이 결국엔 이펙트의 어떤 느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버스럽게 줘볼게요.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 이펙트의 타이밍, 이 0에서 0.1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탁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괜찮게 사라진다든지 이런 타이밍의 값을 의도하게 그래프로 딱 봤을 때 의도를 딱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빠르게 나와서 잔잔하게 정리되는 값이구나. 아니면 이 값은 처음부터 잔잔하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느낌이 확 올라가는 값이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들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잖아요. 짧게 나와서 팍 사라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왔다가 살짝 빠르게 나왔다가 되는 거죠. 이 시작점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팍 올라가는 거죠. 이런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프에서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한 0.1 정도에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0, 1, 2가 있는데 언리얼에서는 0부터 1 카운트를 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운트를 셀 때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겠죠? 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의 의미를 확 위로 튀어 오르는 값으로 줄게요. 0.2초에서 0.3. 그리고 얘는 반대로 0.2로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여기서 자동 제한, 사용자 꺾임, 선형,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일해서 그냥 그 값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꺾이는 거죠. 선형은 리니어하게 그냥 하고 얘는 이제 커브 값을 쓰는 거죠. 자, 커브 값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지직거리다가 살짝 눌러주는 형태로 넣어줬어요. 자, 이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이제 커브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볼트 티크니스. 이 볼트의 두께도 처음에는 두껍다가 얇아지거나 얇아지고 시작해서 다시 두꺼워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커브 값, 자, 2개 주고 처음에는 뭐 두껍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0.05로 얇게 끝난다든지 반대로 0.05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두껍게 끝난다든지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아주 근소한 차이를 줄게요. 저는 0.01에서 0.05로 끝나는, 거의 차이 안 나지만 네, 이런 근소한 차이로 살짝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값이 있는데 뭐냐면 얘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 이 파티클이 직접 해볼게요. 한번 저장을 하고요. 탐색 레벨로 가서 얘를 오른쪽 버튼 액터 배치 선택에 이 파티클 언더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를 놓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처럼 나와요. 이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테스트로 보기 위해서 라이프 타임을 그냥 0으로 고정시킬게요. 아주 그냥 계속 나오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수명을 0으로 주고 스폰에서 버스트 리스트 하나 주고 리콰이드 필수에서 2m 지속 시간, 리모트 루프가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계속 루핑 되는 거거든요. 2m 루프를 1을 주면 루프가 안 되고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2m 한 번만 나오게 하겠다. 0이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1 한 번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를 부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2m 지속 시간이 1초는 뭐냐면 1초마다 루핑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2m 루프를 1로 줘야 내가 줬던 스폰 버스트 하나만 이렇게 1 표시되죠?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이제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다른 느낌인가요? 잘 보세요. 그 값을 세게 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펙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0초를 주면요. 우리가 줬던 다이나믹 커브에서 0, 그러니까 0초인 부분만, 처음 부분만 인식을 해요. 자, 1을 얘가 아니군요. 얘가 아니고, 디스 값을, 처음 값이 0.1인데, 3만큼, 1만큼 주고요. 0.2만큼 줘볼까요? 네, 0.2만큼 줄게요. 그리고 이걸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어차피 넣어야 될 값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 패너의
스피드를 조절할 타임 값을 넣어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타임, 그리고 이 마지막, 다이나믹 파라미터 제일 마지막을 스피드로 쓰겠습니다. 타임에다 멀티플라이 하고,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 이걸 스태틱 파라미터 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분이 남으니까, 다이나믹 파라미터 자리가 남으니까 스피드로 넣어서 얘는 커브 값으로 절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커브 값이 아니라 그냥 딱 단일 컨스탄스 값으로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고 한번 볼게요. 타임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타임에 넣어서 자, 이 스피드 값이 단일 이렇게 컨스탄스 값으로 딱 0이면 0, 0.1이면 0.1, 1이면 1 원순 값으로 줘야 돼요. 저장하면 얘가 이제 멈춰 있겠죠. 자, 여기서 다이나믹도 0으로 주면 얘를 오른쪽 버튼 새로 고침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플로트 상수로 줘야 돼요. 컨스탄스가 상수거든요. 그냥 단일 상수로 주면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그쵸? 멈췄죠? 네. 번쩍거리는 이유는 제가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컬러 오브 라이프의 색깔을 랜덤으로 줬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번개처럼 빛나는 거죠.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답이 어떤가요? 똑같죠? 똑같은 번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선 그렇진 않지만 여러 개가 나온다면 똑같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여러 개를 쓸 거라면 동시에 여러 개 나올 때는 랜덤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이나믹에다가 랜덤 값을 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파라미터 값에서 이 플로트 유니폼으로 최대와 최소 값의 랜덤 값을 하나 골라서 둘 수가 있는데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0에서 1을 주면 지금 막 자글자글 움직임을 안 줬는데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지속적으로 랜덤 값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스폰 시간만이라는 게 있어요. 2m 시간 말고요. 스폰 시간만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뭐냐면 처음 그 파티클이 처음 스폰 됐을 때 그때 한 번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0에서 1의 랜덤 값을 내가 구한 값을 최초에 한 번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최초에 한 번 넣어준 값이에요. 심을 재시작을 누르면 파티클이 이렇게 나옵니다. 밖에서 한번 볼까요? 네. 자, 밖에서 보면 값이 두 개가 시작점이 다르죠. 이게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캐스케이드는 2m 리셋이 있어요. 2m 액션에.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눌러볼게요. 이렇게. 다르죠? 시작점이. 이렇게 해서 랜덤 값을 설정을 다이나믹에서 할 때는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분포 플로트 유니폼 값을 0에서 1을 주고 스폰 시간만을 체크를 해줘야 한다. 근데 다른 곳에서 이것을 이렇게 상수 커브를 줬는데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 위해서 수명을 0초로 줄였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를 유니폼으로 0.5에서 1초를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스폰 시간만 다른데, 그러니까 커브 값을 준 데서 체크를 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랜덤 값을 주실 때. 자, 이 과정은 이제 초급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됐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했던 볼트는 지우겠습니다. 파티클 꺼냈던 거 지우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어떻게 하면 이 값을 더 현실감 있고 리얼하게 움직이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 바이 라이프 크기를 라이프에 따라 변화를 주는 거죠. 라이프 기준 크기를 하나 주고요. 모두 별침.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브 값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크기를 직사각 형태의 스케일로 갈 수 있게 화면 정렬을 맞춰줬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X축. 여기서는, 얘가 이제 빌보드 파티클이에요, 기본. 이제 얘 메쉬 파티클이 아니기 때문에 XY축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XY축만 있기 때문에 Z값은 0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XY축만 단열을 해요. 빌보드 파티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X축을 줄이고요. 자, 1초가 될수록 살짝 벌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얘도 이제 커브 값을 이용해서 모든 커브 값을 준 것은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나누면,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이죠. 맞춤하고, X를 만졌으니까 S 값을 보죠. 자, 얘를 이제 한번 크게 키우는 거죠. 한 0.1초. 바로. 얼마 안 돼서, 한 0.7까지. 이렇게. 확 가다가 살살 가죠. 확 가다가 살살 가는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자동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만져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한 번만 나오면 심심하니까 두 번 정도 나오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버스트 목록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시간이 이제 0초에 나오고, 시간이 흘러서 한 0.75초 흘러서 그때 하나 더 나와라.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개의 끝점이 모일 때도 있고 벌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번개가 너무 붙어 있어요. 라인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해소하려고 마스터 매터리얼을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하고, 모두 저장 꼭 하셔야 돼요. 모두 저장. 아티스트의 시작은 컨트롤 S예요. 자, 아무리 오토 세이브가 있더라도 날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마스크 부분, 이 부분 있죠? 일단 벌어지는 부분, 끝부분을 좀 봉합해서 가운데 부분이 좀 꿈틀거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볼게요. 아래 프레시절 마스크에서 여기 파워까지 한 부분 있죠? 파워까지 한 부분. 요거를 여기서 마스크 R축에서 한번 하는 거죠. 파워. 자, 파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워는 이 표현식에서 보면은 베이스가 있고요. EXP가 있어요. 지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수는 여기에 들어온 베이스 값의 제곱을 몇 제곱을 할 건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기본 제곱을 2제곱을 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쪽이 좌우가 되는 X, 바닥 쪽. 그리고 위쪽이 위아래가 되는 Y라는 축이 될 거고요. 자, 이 점을 굳이 이렇게 마킹을 하자면 얘는 뭐죠? X가 1, Y가 0이죠. 맞죠? 여기는 X가 0, Y가 1이죠. 맞나요? 자,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죠? 딱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0.5, X 0.5, Y 0.5, 0.5, 0.5가 되겠죠. 자, 하나 더 찍어볼까요? 두 개씩.
자, 여기는 0.75. x가 0.25고요. 0.25에 y가 0.75. 그리고 여기는 x가 0.75. 그리고 y가 0.25. 갑자기 웬 그래프와 수학이 나오냐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위한 예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런 x와 y의 그래프를 긋는 하나의 값이 있다고 칠게요. 그쵸? 이렇게. 이 값에다가 파워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파워는 아까 기본값 2제곱이라고 했죠. 2제곱. 2제곱 이렇게. 그쵸? 2x가 아니고요. 들어오는 베이스 밑값의 2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계산기를 꺼내서 우리는 똑똑하니까. 자,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가운데 점. 가운데 점의 변화를, 우리는 이유 변화를 푸른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볼게요. 자, 0.5의 제곱을 할게요. 제곱은 0.25죠. 0.25. 그러면 얘는, 여기겠죠.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이 값이 움직여서, 그쵸? 이 값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요 값으로 움직여서 얘는 뭐가 되죠? 0.25, 0.25가 되죠. 그쵸?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 자, 계산기 다시 꺼내서, 0.25의 제곱은 뭐예요? 0.0625. 엄청 작아지죠. 그죠? 0.0625. 그리고 0.75의 제곱은 0.56 정도 돼요. 그쵸? 자, 이거 이렇게 시계 표시를 보면 내가 계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0.625랑 0. X축이 0.625, Y축이 여기 정도 되겠네요. 0.625 정도면 0.625, 그리고 X축이 0.0이니까 거의 여기에 붙겠네요. 그쵸? 여기에 붙겠네요. 그쵸? 반대로 얘도 X축은 0.75였잖아요. 0.75의 제곱이 0.5625잖아요. 0.5625 여기잖아요. 그쵸? 0.5625 이 정도 되겠죠? 0.5625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Y축도 보면은 Y축이 0.25였으니까 자, 0. 거의 0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Y축 이쪽이니까 0에 붙는 거죠. 자, 0. 적어 볼게요. 0.5625. 점점 되고요. Y는 0.06. 0.06.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그쵸? 여기 이제 반대가 되겠죠? 0.06에다가 0.562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점을 좀 크게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1, 0이잖아요. 1, 0 해볼게요. 0은 당연히 0이 될 테고, 1은 당연히 1이 되겠죠. 1에다 1 곱하면 1이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변동이 없죠. 이 값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이어보면 이런 형태의 곡선을 갖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밝았던 값 있죠. 여기서 제일 밝았던 값, 이제 y가 1이니까 y를 볼게요. 제일 밝았던 값은 그대로고, 그리고 중간 값은 여기서
더 중값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값들은 0.75인데 0.7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56 살짝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X축이 확 줄어들죠. 여기가 0.25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곡선을 갖게 돼요. 파워를 하면. 또 재밌는 게 얘가 만약에 첫 수치가 2를 넘어간다. 그렇죠? 만약에 첫 수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할게요. 2. 그러면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수치를 만약에 계산하면 높은 값에서 시작하면 이 제곱은 반대로 4가 되죠. 4. 여기 4쯤에 가서 찍힐 거예요. 4쯤에. 그쵸? 얘도 4쯤에 가서 찍힐 테고 여기 4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중간값은 2였으면 여기가 아마 1이 될 거예요. 1. 1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1을 넘어가면 위쪽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이었던 내용은 고정되고 1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더 수치가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해봐도 알아요. 1.5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2.25가 되거든요. 2.2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를 하게 되면은 1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그래프를 갖는 그림이 있다고, 텍스처가 있다고 치면은 그 텍스처의 밝기로 얘기할게요. 0에서 1의 밝기가 이렇게 어두운 곳은, 그쵸,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두워지고 제일 밝은 곳은 그대로 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은 훨씬 어두워진다 라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워의 결과값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넘어가는 값은 더 오히려 밝아지고 1이 넘어가지 않는 값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파워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멀티플라이 20만큼 곱해줘서 충분히 밝게 해주고요. 자, 밝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텍스처 플로우 맵에다 꾸길 때에 넣는 값에다가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값에다가. 사이에다가 M 눌러서 멀티플라이, M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멀티플라이를 꺼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처 플로우 영향이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두운 부분은 영향이, 끝부분은 영향이 안 가고 가운데만 꿈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멀티플라이 한 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는 이제 클램프는 하지 않아요. 클램프는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세게 넣어줄 거예요. 그대로 세게 넣어주고, 지금 제가 여기 미리 보기 값을 스피드를 0을 해놨는데 다시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달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클램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로 제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게 더 심해진 거죠. 기존보다 더 심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값, 여기에서 파티클 컬러의 알파를 이용해서 얘가 이 전류가 사라질 때 그냥 부드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분 듬성듬성 나오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라지는 형태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앞쪽으로 빼고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 볼트 티그니스를 그냥 위드 값에 연결을 했는데,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조금 벌어지게 하고, 요 사이에다가, 얘를 하나 카피합니다. 얘를 하나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얘는, 일단 얘부터 변경을 시켜줘야겠네요. 나중에 MI가 돼서 텍스처를 바꿀 수 있게, 똑같은 텍스처잖아요. 이 텍스처의 파라미터와 변환을 시키고, 이름을 tx flow라고 할게요. 자, tx flow. 자, 다 제각각의 지금 파라미터가 됐는데,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시 다수의 값의 이름을 tx 언더바 flow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tx step으로 바꿔주고, 얘를 가지고 0.1 속도는 반대로 이렇게 대각선 반대로 나가게 하고, 얘도 파워를 한 번만 눌러주고 기본값 2로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add를 해줍니다. 이 add의 b는 파라미터로 승격하고 이름을 tx step add라고 할게요. 그리고 0.4를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0.4가 이 텍스처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에 가깝게 더해지겠죠. 0.4가 이게 지금 요 느낌이 아니에요. 미리 보기 하면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 애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요 느낌을 이 파티클 컬러에 전부 다 좀 복잡하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파티클 컬러의 알파에 멀티플라이를 해서 얘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파티클 컬러의 알파 부분을 우리가 오파시티 부분을 0에서 1을 조절을 하면 곱해서 얘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 곱한 결과를 여기 카피하기 헷갈리니까 카피해서 컨트롤하고 그래프를 당기면 그래프가 유지된 채로 핀 지점이 옮겨집니다. 이렇게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얘랑 여기다가 곱한 값을 위드에 넣어주면 이 값이 날카롭게 잘라지는 형태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값을 넣었더니 굉장히 얇은 데는 얇고 두꺼운 데는 두껍게 됐거든요. 이거를 잠시 미리 보기 위해서 두껍게 한 0.05 네, 두껍게 한 다음에 알파 값을 제가 사인으로 우리 테스트 많이 하는 사인 값으로 좀 천천히 볼 수 있게 시간을 한 2분의 1배속으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하는데, 얇아졌다 두꺼워졌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TX 스텝 텍스처에 따라서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얇은 부분은 더 빨리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테스트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굉장히 크게 볼게요. 작게 줘서 텍스트를. 자,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꺼운 부분은 좀 두껍고 얇은 부분은 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텝 애드를 조절을 하면 0.1만 더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얇게 나오고요. 많이 두껍게 하면 엄청 두껍게 시작하죠. 그리고 얇게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적전선이 한 0.4 정도 됩니다. 두껍게 시작해서 얇게 사라지는. 자, 됐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얘도 이렇게 파티클 컬러의 알파 부분이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두께죠, 두께. 기본적인 두께. 0.05였죠. 0.05. 이렇게 얇게.
됐습니다. 두 가지 부분 했죠. 하나는 밴드를 구기는데 마스킹을 해서 끝부분, 그쵸? 이 끝부분이 잡힌 채 안쪽 부분만 움직이는 형태로 마스킹을 했고, 그 다음에 사라질 때에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이 좀 구분이 되게 사라지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요. 다시 파티클 부분으로 가보면 조금 더 내용이 사라질 때에 점선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쵸? 두껍고 얇게. 그리고 이제는 스피드를 0이 아닌, 지금 0으로 나와서 그렇거든요. 0이 아닌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 움직이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1값을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전류가 흐르는 느낌의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건기 상태상에도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알면. 되는 것처럼 이 그래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펙터들은 재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날 때까지 그 0.01 수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서 좋은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값은 두께랑 이 디스트 값이 되겠죠. 두께랑 디스트 값을 여러분이 계속 만져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져보시고, 그리고 이 형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제 파티클 작업을 할 때 전에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 파티클 뷰에서 최종본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티클 뷰에서. 자, 이 썸네일도 잘 저장을 하시고요. 일단 썸네일 저장하고, 그리고 배경색도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봐야 더 잘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최종본을 결정지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썸네일을 꼭 해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기가 쉬워요. 이렇게 딱 그 타이밍에서, 네, 그 타이밍에서 해야 전기가 보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얘를 탐색해서 이렇게 액터 배치 레벨에서,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할 레벨에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기즈모 알파벳 G를 누르면 기즈모가 사라집니다. 자, 이 느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쵸? 실제로 플레이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레벨에서 내가 플레이할 레벨에서 올려보면 아트적으로는 많이 정확하니까 여기다 올려서 보는 거죠. 자, 2m 플레이 하면 한 번 플레이 되고 두 번만 나오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 번개는 사실 건기 상태 이상으로 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루프가 돼야 돼요. 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m 루프를 다시 이번에는 0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가 있어요. 개수를 확인하면 아까처럼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명의 라이프 타임의 시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0.5, 1초 파티클 하나당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 2가 계속 왔다 갔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없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루프가 되면서 반복돼서 나오게 하면서 짧게 파티클이 중첩되면서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건지, 아니면 하나만 뱉고 루프를 안 하고 하나만 뱉고 수명을 0초로 해서 그걸 계속 보이게 할 건지,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좀 달라요.
네, 얘는 움직이는 형태가 계속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리콰이어드에서 리미터 루프를 무한 루프로 돌리고 수명을 정해서 나왔다 사라졌다 설정을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나오죠.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더 어둡게 보인다거나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두께라든지 이 컬러의 세기를 조절을 해야겠죠. 크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말도 안 되는 게 엄청 두꺼워졌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아까보단 더 봐줄만 해요. 그쵸? 자, 라이프 기준 크기에서 또 볼게요. 크기에서 마지막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커진다든지 살짝 커지게 하는 게 좋겠네요. 살짝 1.1 네. 이렇게 되겠죠? 살짝. 그리고 다이내믹의 두께를 제가 너무 두껍게 했는데 0.01에서 0.0 0.02에서 이 정도 네, 하는 게 더 훨씬 잘 보이죠? 네, 잘 보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얘는 테스트니까 지우고요. 모드 저장 한번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저장.